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 아닌가요? 저랑 이렇게 방구석 토크성 영상 찍는 거? 네. 네. 오랜만이니까 그런 얘기 거두절미하고 빨리 얘기하시죠. 자, 포체티노! 지금 첼시 올 것 같습니다. 어제 이미 영상이 올라갔는데 지금 BBC랑 그다음에 파브리쇼 로마노 히어리고가 그 완전 히어리고는 아니에요. 세미 히어리고. 네. 예. 그 단계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지금 보면 포체티노 첼시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운 것 같고요. 네, 맨로도 지금 뭐 거의 예. 이거는 뭐 협상 마지막 단계다라고 얘기했죠. 그러면 이제 지금 부임하는 건 아닙니다. 여름 부임이에요. 이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첼시 팬들은 좀 우려 섞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죠. 저는 이 이야기를 추후에 좀 오피셜이 뜨면 지현이 형한테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근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성사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소식이 좀 있고 그리고 포체티노 오면 좀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라면 장지현 의원님은 지금 스쿼드와 뭔가 첼시의 그런 포체티노 관련돼서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생각했을 때 어때요? 자, 긍정 몇 퍼센트, 부정 몇 퍼센트? 저는 6대4로 부정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. 부정 6. 네. 네. 근데 이제 긍정의 기대를 거는 건 지금 첼시가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좀 있다는 거. 예. 그리고 스쿼드 자원은 풍부하다. 그래서 예전에 물론 이제 뭐 파리에서 좀 안 좋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있었던 그런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서 본인 입맛에 맞는 그 선수단을 꾸리고 팀을 만드는 과정은 첼시에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이 감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전술가형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전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빌드업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저는 뭔가 체계가 뚜렷하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선수 기량에 의존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 좀 도드라지지 않았을까. 그래서 PSG에서 보면 이 선수를 이렇게 쓴다고? 아니면 이걸 왜 전술을 이렇게 가져가?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. 근데 토트넘 때 좋았던 걸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감독은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데가 토트넘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토트넘이 지금 자리에 있는 데 있어서 저는 포체티노가 끼친 영향은 꽤 크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그거죠. 미리 자리가 잡혀있는 팀이야. 근데 이 팀을 가지고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가? 첼시는 트로피를 바라는 팀입니다. 돈을 엄청나게 썼어. 근데 스쿼드가 되게 지금 밸런스 있는 스쿼드인가? 자원은 풍부한데 군데군데 밸런스 안 맞는 데가 있어요. 많이 안 맞죠. 그러니까 2선은 되게 많아. 근데 어디는 부족해. 뭐 이런 경우 아니야? 아니,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자면 결국 케인가스 공격수가 있나? 지금 그리고 사실 뭐 파리는 말할 것도 거기는 워낙 선수 퀄리티가 좋으니까. 근데 첼시 봤을 때 저 공격진 이 새끼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. 아니 포체티노가 부임을 해가지고 얘네가 다 케인처럼 성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건 안 되죠. 포체티노가 토트넘에 부임을 했더니 케인이 있었던 거지. 그래,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첼시가 지금 좀 그런 느낌이에요. 저는 스쿼드는 이만해. 근데 이 이만한 자원들이 다 가용 가능한 자원이냐? 애매하다는 아닙니다. 거지. 내보내야 될 자원들이 많아요. 이게 보디빌더로 칩시다. 이두는 커. 5, 8. 그랬는데 광배는 하나도 없어. 그래가지고 등이 갑자기 일자야. 팔은 이런데. 그리고 다리로 가니까 종아리는 이만해. 근데 허벅지는 또 일자야. 그리고 조그매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. 그리고 팬티 벗고 있어서 팔이 다 나와 있어. 그거는 좀 비유가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렇게 우와 저 팔 봐 존나 무섭다 그랬는데 보니까 한 방으로 공격이 가능하다. 노팬티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딱 쏴! 이렇게 바로 이제 어떻게 그렇죠. 그냥 좀 그런 느낌이죠. 첼시가 전체적으로 스쿼트 밸런스가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군데군데 두터운 데는 있지만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은 아니다. 근데 이제 포체티노가 보여줬었던 그런 이 스쿼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뚜렷하느냐? 저는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라서 토트넘 때 명과 암을 우리가 다 봤어요. 좋았던 장면도 봤고 지지부진했던 것도 봤고 말미에 좋지 않았던 것도 봤고.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토트넘 때 결론적으로는 트로피를 못 땄잖아요. 못 땄죠. 근데 저는 그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. 참결까지 갔었던 거, 뭐 이런 거. 그것도 그리고 리그에서의 성적도. 그랬죠. 저는 이제 종윤이 형이 저보다 축구를 더 먼저 봤지만 제가 해외 축구를 막 보기 시작했을 때도 사실 토트넘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어요. 그냥 5위, 6위 하면은 그냥 그 정도. 딱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챔피언스리그 티켓 도전하는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게 정확하게 그거 생각하면 돼. 그 세인 토터링엄스데이가 있어요. 아스날 쪽에. 그 시즌에 또 한 번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높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확정된 날이 그거야. 근데 그게 뒤집힌 게 포체티노 때예요. 그러니까 아스날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왔고 토트넘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게 이 그랜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걸 만든 건 포체티노가 맞아. 아니,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들은 진짜 좋다고 본다니까요.
근데 결론적으로 성과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첼시 입장에서 보잖아. 그래, 그니까. 근데 이 과정은 좋을 수 있어요. 네. 만들 수 있단 말이야, 팀을. 근데 첼시가 지금 과정만 갖고 되는 팀이냐고. 결론적으로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감독인가? 네. 파리를 제외하면은 물론 이제 팀의 규모도 생각을 해야겠죠. 에스파뇰에 있었고, 그렇죠. 사우스햄튼에 있었고, 그리고 어쨌든 우승이랑은 그간 연이 멀었었던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있었고, 파리에서 든 게 이제 단데. 근데 파리에서 트로피를 사실 못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. 리그에서 파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생각을 하면. 근데 지금 첼시 이렇게 돈 쓰고 그리고 돈 왜 썼습니까? 트로피 달려고 쓴 겁니다. 자, 첼시 제가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첼시가 처음에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인수했을 때 그때 있었던 기존 축구 팬들은 저런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랬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 근본 챔스 2번 따면서 다 없어졌습니다. 그렇지. 그 사이에 리그 개먹었고요. 그러니까 2000년대의 프리미어 리그는 초반에 아스날 맨유가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 첼시와 맨유의 시대로 양분됐다가 그 이후에는 또 맨시티 리버풀의 시대 뭐 이렇게 그림이 가잖아. 이미 첼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팀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. 그러면 중요한 건 계속되는 트로피가 필요하다고. 로만 때는 기가 막힌 감으로 감독을 중간에 잘라낸 다음에 트로피를 계속 땄단 말이야. 맞아. 그게 오랜만에 끊긴 게 램파드 때였어. 아, 그렇죠. 네. FA컵도 어쨌든 문턱에서 좌절을 했고. 근데 지금 토드 볼리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속 약간 삐딱선이야. 계속 엇박이에요. 많이 엇박이에요. 엇박. 근데 지금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건 사실 나겔스만이었잖아. 젊은 감독이 와서 패기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. 근데 포체티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는 건 사실이나 지금까지 쭉 포체티노의 감독 경력상 제일 좋았었던 타이밍은 소튼이랑 토트넘이라고 봐야 돼. 근데 그 팀의 규모라가 하는 것이 첼시보다 지금 작고 혹은 트로피가 당장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데가 소튼이고 트로피가 당장 그거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데가 토트넘이었잖아. 그렇죠. 근데 토트넘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결론을 못 냈으니까 마지막에 이래저래 빠그라진 거 아니야. 그래서 이제 첼시 입장에서도 좀 그러니까 나겔스만이랑 포치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저는 그렇게 봐요. 포치는 한계를 봤습니다. 네. 토트넘 말미에도 봤어요. 안 풀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구나. 그죠? 근데 나겔스만은 저는 뚜렷한 한계를 포체티노만큼 봤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바이언이 나겔스만 요즘에 바이언 팬들이 얘기합니다. 나버지 그립습니다. 아, 그거 왜냐면 이제 투엘 체제에서 어쨌든 떨어졌으니까. 참을만큼 참았다. 네. 투엘 아웃. 네. 근데 이제 나겔스만은 어쨌든 뭐 강팀을 맡긴 했어도 뭐 트로피도 이제 들은 이력이 쭉 있었고 물론 또 바이언이라는 걸 약간은 감안하긴 해야 됩니다만. 근데 어쨌든 포체티노도 파리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퉁이라고. 네. 그러니까 이 두 리그의 강자를 맡은 전력이 있는 감독들인데 나겔스만 물론 바이언에서 비판 많이 받았죠. 근데 결론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냈고 포치 파리에서 비판 엄청 받았죠. 훨씬 더 받았죠 나겔스만보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뚜렷한 엄청난 성과가 있었는가? 그것도 애매합니다. 챔스에서 보여준 모습도 아쉽고. 네. 그래서 이제 또 우려 섞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포체티노의 개인 능력 외에도 그 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맨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마 4명 정도를 데려와 사단을 꾸릴 거래요. 첫 번째가 헤수스 페레스 수석 코치입니다. 네. 두 번째는 미겔 다고스티노 이 사람은 이제 1군 코치고 토니 히메네스 GK 코치 여기에 아들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 이제 스포츠 과학자로 합류하게 되는데 페레스, 다고스티노, 히메네스는 에스파뇰, 소튼, 토트넘, 파리 다 같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. 여기에 아들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랑 이제 파리에서만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단이 통째로 움직이는 게 지금 포체티노의 스타일이라면 자칫 그때 반복했었던 안 좋은 그거를 나올 수 있는 거지. 또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체티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그 사이 심기일전했다거나 아니면 잉글랜드에서가 조금 더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. 그쵸. 근데 지금 봐서는 첼시 팬들이 불안함을 느끼거나 이 토드 볼리 행보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. 난 포체티노가 첼시로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. 저도 아예 생각 안 했어요. 저는 나겔스만이 훨씬 유력하다고 당연히 그러다고 생각했어. 봤었고. 그래서 난 그거 생각했단 말이야. 포체티노 토트넘 리턴? 이것도 생각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그렇죠.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영상 올라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바로 오피셜 나올 수 있다. 아마 오늘 안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올라갈 그 첼시 관련 초대석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.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. 네, 궁금하네요. 네, 여러 가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갔거든요. 네. 그렇습니다. 어쨌거나 포체티노가 첼시로 온다면 다음 시즌 첼시 경기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. 재밌어지겠네요. 네, 근데 아시죠? 포체티노 토트넘 경기가 그렇게 되게 재밌진 않았습니다. 한창 때 빼곤. 네, 좋았을 때 있지. 데스크라인 잘 돌아갈 때. 근데 그때 말고는 또 아주 재밌는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진 않아서 또 한번 봐야죠. 네. 네, 첼시 팬들은 좀
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저희 재현이 형한테 따라 한번 연락을 드려야죠. 네.